아빠의 빙구들을 신었습니다. 안은미 에세이. 질경이의 숙명. 늦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산책길에는 서로 다르게 생긴 여러 잡초가 뒤섞여 자란다. 누가 더 빨리 자라나 시합이라도 하는데 위로 솟아오르는 잡초들로 무성해진 산책길. 그 길은 어느새 걱정스러운 길이 된다. 풀 사이로 뱀이 나타날까 싶어 긴 장화를 신고 산책길로 나선다. 지팡이나 긴 나뭇가지를 들고 땅을 툭툭 치며 뱀, 내가 가고 있으니 너 알아서 도망가 라며 신호를 준다. 그래도 매번 걱정하며 다닐 수 없으니 잡초들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자라지 말라고 열심히 밟아준다. 잡초들이 한데 뒤엉켜 있는 산길 곳곳에는 질경이가 곱게 서 있다. 둥그스름한 잎들이 푸르스름한 꽃처럼 한데 모였고 그 가운데 올라온 대롱은 마치 수술처럼 가늘고 길다. 생김새가 그러하니 무성한 잡초 가운데 눈에 띄기 마련이다. 나는 이런저런 쓰임이 많은 귀한 질경이는 웬만하면 밟지 않으려고 길을 살피며 조심조심 걷는다. 어느새 추운 겨울이 되고 눈으로 하얗게 덮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 주변이 하얗게 변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설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겨울 왕국의 산책길을 오가기 위해서는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아름다움으로 인한 행복은 잠시, 치워야 하는 눈은 고통이다. 높게 쌓인 눈에 삽질의 노력이 깃들면 손님들은 산책로를 편하게 다니며 겨울 왕국을 보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 어느 날은 20cm가량 쌓인 눈을 퍼내는데 어마어마한 눈의 무게로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눈으로 길가에 수많은 소나무가 쓰러지는 걸 보며 그 무게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올 겨울 수시로 오는 눈을 보며 남편은 또 눈이야 라며 눈 치우는 게 얼마나 고된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나에게는 아직 눈으로 인한 행복이 더 컸기에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그래도 겨울왕국이 되는 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제는 힘든 게 더 커. 눈이 그만 오면 좋겠어. 라며 눈 치울 채비를 한다. 눈이 많이 내린 2월 어느 날 산책길이 눈에 덮이자 새하얗게 반짝거렸다. 삽으로 눈을 열심히 퍼서 한 사람 겨우 지나갈 공간을 마련했다. 이미 그 전에 내린 눈들로 땅은 얼어있고 그 위에 눈들이 또 쌓였다. 무거운 눈을 한 삽씩 떼며 산책길을 가니 자연히 걸음이 더뎠다. 몸이 무거워지고 허리가 아팠다. 느릿느릿한 시간 속에서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눈을 퍼내는데 뾰족한 무엇인가가 나왔다. 이게 뭐람? 들여다보니 고개를 들고 빳빳하게 일어나 있는 질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 무거운 눈과 꽝꽝 언 얼음 속에서 멀쩡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갑옷을 들은 동장군처럼 보였다. 질경이는 밟을 테면 밟아봐라 라며 모두가 다니는 곳에 서 있지만 나는 최대한 피해 걸었다. 그러다 문득 질경이가 신비하게 느껴졌다.
함석 지붕을 단숨에 날려버릴 듯한 강한 비바람도, 온갖 풀들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뙤약볕도, 소나무 가지를 수없이 꺾어버린 폭설도, 바닥에 붙어있는 이 손바닥만한 질경이를 어찌하지 못하다니. 눈을 한 삽씩 퍼낼 때마다 질경이가 솟아올랐다. 이를 보니 그래서 질기다는 이름을 붙여주었나 싶다. 아무리 발표도 꿈쩍하지 않는 질경이를 보며 문득 며칠 전에 본 TV 프로그램 유퀴즈가 떠올랐다. 개그맨 김경식이 나와 절친 개그맨 이동우와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김경식에게 무서운 일이 생겼다. 이사하고 주방의 전선을 정리하려고 가위로 전선을 잘랐다. 그런데 파지직거리면서 시커멓게 그을음이 났다. 사고를 경험하고 김경식은 단짝에게 말했다. 동우야, 아침에 차단기 안 내리고 전기선 자르다 스파크 터지고 팡 소리와 함께 가위 이가 빠지고 망가질 정도로 위험했다. 나 죽다 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지금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김경식의 문자에 친구가 답장을 보냈다. 다시 태어난 걸 축하한다. 너 오늘부터 세상이 달라 보일 거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친구의 말에 김경식의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고 순간 제 발로 걷는 걸음조차 신기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시선을 가진 친구와 함께 하는 걸 다행스러워했다. 이동우는 2004년 망막 색소 변성증 판정을 받고 2010년에 실명 판정을 받은 개그맨이다. 김경식에게 보낸 답장에서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인생의 굴곡을 넘기면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이제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그의 시선이 얼마나 멋스러운가. 일상이 무너지는 괴로운 삶이지만 버티고 또 버티었더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이제는 존경을 받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질경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밟고 밟히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버티면서 강해진 게 아닐까? 나는 질경이를 한동안 물끄머니 바라봤다. 몰아치는 눈보라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 고통의 마디마다 어떻게든 새롭게 피워내는 모습을 마음에 담은 채 어둑해지는 산책길을 조용히 걸었다. 막연히 강하고 질기다고 생각했던 질경이를 알아가다 너무 놀란 적이 있다. 질경이는 밟히면 밟힐수록 잘 자란단다. 밟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숙명을 가졌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잡초는 밟고 다녀도 귀한 질경이는 피해 다녔다. 그런데 밟혀야 씨가 떨어야 번식하는 것이 이 아이의 숙명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밟혀도 시들지 않았나 보다. 밟혀서 아프다고 우는 질경이도 없었나 보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겠지. 살아갈수록 굴곡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생존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때로 인생의 굴곡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고 귀하게 만들어가게 한다. 밟혀서 일그러지고 상처가 나지만 그 거침 속에서 번식하는 질경이를 보며 삶의 굴곡도 감사하게 됐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고통이 삶의 밑거름이 되면
아름다운 일들도 넘쳐나는구나. 고통 가운데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뿌리내리는 면모를 배운다.